이번 시간에는 10주차 챕터 5 표본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8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주차에 접어들면서 5장 표본 분포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다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쉽게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학생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 통계라고 하는 과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배워 놓으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과 관련된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또 뭐 이게 비대면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전공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도움이 더 제가 드리고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고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통계학의 마지막 단원인 5장의 표본 분포를 보고요. 이제 이 5장을 다 보게 되면 이제 6장부터는 추측 통계학이라 그래서 통계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챕터 1에서 배우는 파트 1에서 배우는 이 기술 통계학이랑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배우는 이 추측 통계학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목차를 보기 전에 왼쪽에 186페이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본 분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표본 평균 분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표본 분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서로 독립인 두 집단의 표본 평균의 차의 분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PPT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186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삼한시대부터 시작되어 삼국시대, 고려 및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어 왔다.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인 인구총조사는 1925년 처음 실시된 후에 매 5년마다 이렇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 얼마 전에 했어요. 뭐 여기 제가 강의 중에도 이야기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랜덤으로 뽑혀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저희 아파트가 아마 된 것 같아서 조사를 일단 해줬습니다. 인터넷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5년마다 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전수조사하여 각종 표본 조사를 위한 모집단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2010년 1월 기준 가구 대상 조사 통계는 172종으로 이 중 96종, 즉 55.9%가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조사에서 줄치세요. 조사 대상의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 합니다. 전수조사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겠긴 해야겠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고 비용도 많이 없을 때 아주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선택된 그런 집단을 조사하면 이 전체를 조사한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이 표본입니다. 표본, 샘플.
근데 그런 나이스한 집단이 잘 없죠. 그래서 통계조사 시에 시간과 비용이 제한되어 있거나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전체에서 일부분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데 이를 표본조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대학교 전체를 어떤 수요조사를 하고 싶은데 학생이 많죠. 그래서 다 못하면 뭐 A 학과만 콕 찍어서 조사를 하더라도 이 학교 전체가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모집단을 따르는 이 샘플, 표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일부분을 추출해서 조사하는데 이를 표본조사를 하고 표본조사의 목적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추측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집단의 특성치와 표본으로부터 얻은 특성치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줄여야 되죠. 모집단하고 이게 갭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줄이기 위해서 표본들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어떻게 추출할 거냐 하는 거 알아보고,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의 확률 분포, 즉 표본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집단과 표본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또 표본 평균과 분포, 그 다음 여러 가지 표본 분포 이렇게 알아볼 것인데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문제 하나 풀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감안하셔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모집단과 표본 분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은 그 뒤에 나오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아까 전에 제가 읽었지요. 모집단과 표본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분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입니다. 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모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7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전체 중에서 몇 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데 이러한 자료에 대한 확률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어서 표본 추출에는 반드시 오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오차를 표본 오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응답자가 정확하게 응답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표본 오차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일은 결코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어서 이러한 오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모집단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모수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수. 우리 교재에 보면 간단한 이그젬플이 나와 있는데요. 전국 주요 지역의 강수 일수라고 해서 2012년 7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전국 주요 지역의 강수 일수를 조사한 자료가 거기에 주어져 있고 이런 자료를 이제 보면서 그러한 강수 일수에 따른 도수와 상대 도수로 나타내 놓은 것이 1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수란 무엇이냐면 전국의 평균 강수일수와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치는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이러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수라고 하는 것은 파라메터라고 이렇게 하는데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비롯해서 모집단의 분산 또는 모집단의 비율 이런 것들은 다 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적인 량을 가지고 통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비율 이런 것들이 다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통계량인지 어떤 게 모수인지 이런 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 모수고요.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비율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더라?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이제 표본 추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이상적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의 일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확률 추출법과 비확률 추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개체가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이 모두 동등하다라는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임의 추출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임의 추출법에 의해서 추출된 표본을 임의 표본 또는 확률 표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본을 선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나오는 이 임의 추출법입니다. 그 다음 비확률 추출법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 주관적으로 모집단의 대표를 정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각 개체가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없으므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신뢰 수준을 이렇게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 중에서 좋은 방법은 뭘까요? 확률 추출법이죠. 이 비확률 추출법은 사실은 이렇게 주관적으로 모집단을 이미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조금 공정성에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단순 임의 추출법을 보면 표본이 추출되는 확률이 동등하도록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단순 임의 추출법이라고 하고 가장 간단한 표본 추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라지 n인 모집단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크기가 라지 n인 모집단에서 n개를 뽑는다 하면 n combination small n 이렇게 되죠. 그냥 뽑아 놓는 거죠. 그죠? 이게 단순 임의 추출법.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뽑는 거 있죠. 주머니에서. 그게 다 이런 단순 임의 추출법입니다. 그 다음 층화 임의 추출법. 모집단을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것끼리 층으로 스트래텀으로 분류하고요. 층이죠. 각 층으로부터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실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거기에 이거잼플 보면
예를 들어서 평균 소득을 조사할 때 고소득층, 중간층, 저소득층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각각 샘플을 추출하는 것. 이미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 놓고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 그 다음에 중간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렇게 이미 구간을 나눈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뽑는 것, 전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층화 임의 추출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계통 임의 추출법을 살펴보면 여기가 조금 밀렸네요. 글자들이 조금 밀렸습니다. 글자들이 조금 밀려버렸는데 그냥 이대로 좀 봐야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파일이 깨져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 부분만 좀 그렇네요. 체계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추출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통 임의 추출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n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스몰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라지 n을 스몰 n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로 이제 나누어서 이 출발하는 게 I 플러스 K, 2K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통 임의 추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짐락 추출법은 단위 임의 추출법, 층화 임의 추출법, 계통 임의 추출법은 조사 단위 자체를 추출하는 방법인데 이 짐락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또는 집계를 모은 짐락, 즉 클러스터를 추출하는 단위로 그걸 가지고 클러스터 샘플링 또는 짐락 추출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클러스터 단위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확률 비례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짐락을 추출 단위로 하는 짐락 추출법으로 짐락의 크기가 현저히 다른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는데 뒤에 보면 이제 조금씩 어떤 건지 이렇게 나오면 그 예를 가지고 기억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말 자체가 좀 어렵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다단 추출법인데요. 짐락 추출법에 있어서 짐락의 크기가 매우 클 때 추출된 표본 짐락에서 다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이 비용 절약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정밀도의 견지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추출법을 2단 추출법 이상을 가지고 다단 추출법 또는 부차 추출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앞에서 배운 단순 임의 추출법, 층화 임의 추출법, 계통 임의 추출법은 1단 추출법이고요. 이게 이제 넘어가면 2단, 3단, 이렇게 다단 이런 식으로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세션 1의 모집단과 표본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에서 배운 용어 중에 모수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표본 분포, 그 다음에 통계량, 그 다음에 표본의 추출법은 확률 추출법과 비확률 추출법, 그 다음 단순 임의 추출법, 층화 임의 추출법, 계통 임의 추출법, 그리고 짐락 추출법, 다단 추출법 이런 식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문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샘플을 추출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뽑아야 되냐 이것까지는 아직 배우는 단계가 이제 베이직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하진 않고요. 이렇게 뽑았다. 이제 이게 뭘 나타내느냐 하는 거 계산 정도 또는 그 계산에 대한 결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내용을 반드시 꼭
한 2번 정도 정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